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로보티즈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조정이 있었죠?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5.71%면은 조정폭이 꽤 컸고요.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 캔들인데 캔들 바디에 몸통의 50% 이상 5일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 매매자들이 단기 물량 청산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5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언저리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양봉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서 다시 기존 매수 세력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도 물량들이 또 출회될 수 있습니다. 2차로. 즉 5일 이평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실제로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은 최근 장에 거래량이 많았던 가격대가 얼마인가요? 18만 5,300원 그쵸? 바로 이 라인이었고 또 하나 그래프 긴 데가 20만 2,500원 이 라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평단가 내보면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가 18만 6,700원이었지만 19만 원 언저리까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내일 5일선이 또 우하향하면서 내려올 테니까 대략 5일 이평선 저항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중 장세를 잘 보시고요. 혹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세가 매우 강해 체결 강도가 140, 150을 막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요게 휩속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저 그런 장세로 주가가 이렇게 보합권 장세로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저항 라인을 쉽게 넘어서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도 단기 물량의 일부를 줄여나가는 게 좋은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조만간에 이렇게 조정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서프라이징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통방에서 앞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로보티즈 보시면은 10월 20일자 수익 전략 정보만 열어보신다고 해도 제가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아직은 기술적으로 홀딩 중이나 조정 시에는 청산할 타이밍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5일 이평선을 확실히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어저께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청산 시그널도 그래서 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고수들은 신규 매수를 하지 않고 기존 포지션에 대해서 정리할 준비를 한다. 자,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렸었는데 주주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청산 기준에 의해 정리 신호가 뜬다면 망설임 없이 과감한 매도로 단기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힘차게 상승하는 날이 또 올 테니까. 그리고 그 근거를 뭘 들었냐면은 1차적으로 투경주의, 투자주의가 뜨고 있고 두 번째로 유증도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PSR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봤더니요. 로보티즈 밸류에이션이 54배 나오는데 같은 로봇 섹터 내 클로봇이나 레인보우보다 얘네가 27배 나오니까 한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기해 봤을 때 주가가 만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2배 정도 올라오는 동안에 제대로 된 조정 한번 안 받고 잘 올라왔던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번에 조정이 나오려고 하면은 빠르게 청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로 이 말씀이었죠. 적어도 어저께는요. 신규 매수만큼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음봉이 바로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로보티즈 유증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시가 하나 떴죠. 신주 인수권 증서 신규 상장 공시 로보티즈 30일R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신주 인수권 증서는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1차 발행가액이 10만 6,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주주 여러분들 중에 9월 26일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신주 배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주를 받는 게 이득인지 인수권을 파는 게 이득인지는 사실상 기간별 주가 예측하고 연관성이 높아서 100% 정답은 없어요. 다만 참고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1차 발행가액이 10만 6,800원으로 정해졌고요. 최종 확정가액은 11월 4일에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아마 11에서 12만 원 정도는 요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신주를 인수받고 나면은 기존 평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내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막 6만 원, 7만 원이다. 그러면은 11만 원, 12만 원 언더에서 이렇게 신주 인수를 받아도 평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 평단이 15만 원이다. 이런 분들은 거꾸로 평단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중장기 전망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길게 끌고 나가면은 좋다. 근데
그게 꼭 효율적인 매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기랑 장기를 막 섞어서 매매하시는 분들, 내가 로보티즈를 단기로만, 난 단타로만 관리한다 이러신 분들은 로보티즈가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12월 1일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자신의 매매 기간과 비교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판단에 참고를 돕기 위해서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로보티즈 추세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일봉상 단기 추세는 물론 이제 조정 기조가 살짝 시작이 되려고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로 파악해본 중기 추세도 상방이고요. 장기 추세도 당연히 상방으로 나와요. 근데 장기 슈퍼트렌드는 우상향 각도를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 장기 물량은 꼭 붙들고 홀딩해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슈퍼트렌드가 우상향하는 동안만큼은 물량을 홀딩하는 게 좋은데 이게 월봉 차트다 보니까 장기 물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보티즈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장기 물량만큼은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좋다란 말씀이고, 중기 물량이랑 단기 물량은 슈퍼트렌드가 지금 수평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요거는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특히 단기 물량은 5일 이평선이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내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가 조정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주가가 이만큼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어요. 심리적 지지라인.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좀 큰 파동의 관점에서는요. 슈퍼트렌드 15만원 정도가 여기가 하방마디가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15만원이 파동상 지지라인이 됩니다. 올라올 때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21선 지지라인과 15만원이라고 하는 슈퍼트렌드 지지라인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가격 차이. 그리고 주봉 차트로 슈퍼트렌드를 찾아보면요. 바로 이 라인이 되는데 가격은 13만 7,500원입니다. 여기는 중기적 지지라인이 될 거예요. 사실상 스윙 이상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고,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21선에서도 매수하셨다가 5일선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도 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21선에서 일부 매수, 분할로, 그 다음에 15만원 부근에서 또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오늘장 파동을 좀 보면은 거의 원웨이성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렸고요. 장 막판에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다가 끝냈거든요. 파동 패턴 이론상 요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이 있죠. 한 60% 정도 봅니다.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여기서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한 40%밖에 안 본다. 이게 이제 보통의 확률이고요. 물론 10번 매매하면 4번 정도는 상방으로 걸린다는 얘기니까 아주 적은 확률은 아닌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 그쵸? 내가 자금 관리만 확실하게 된다면 40%보다는 60%에 베팅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수급 동향 보니까 로보티즈 오늘 외국인과 기관권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주체가 전부 다 전일 매수했던 수량보다는 더 많은 수량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많이 힘이 실려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난 한 달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정도를 본다. 7월 달부터 보면요. 누가 제일 많이 샀습니까? 사실 기관권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는 로보티즈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로보티즈 하루 종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약한 편이었죠. 9시 시작하자마자 체결 강도가 뭐 24, 18, 25 이랬습니다. 체결 강도는 참고로 100이 중립이에요. 100을 중심으로 50 미만이면 매우 약한 편인데 9시 때에 잠깐 5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이것도 매우 약한 편이긴 하지만 결국 10시 20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50 미만으로 빠지면서 다시는 50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매우 약한 체결 강도를 보이고 있을 때는요. 주가가 지지라인을 별로 지켜주지 못해요. 지지라인을 보통 하방으로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봉 차트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원웨이성 하락 파동이 나온 거고요. 참고로 체결 강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팁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장중에 보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봤을 때 보통 기준점은 100이 되거든요. 여기가 100 중립자리고요. 여기를 120, 150, 여기를 80, 50 이렇게 놨을 때 체결 강도가 80에서 120 사이에 있을 때는요. 보합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에서 120 사이면은 강보합, 80에서 100 사이면은 약보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20에서 150 사이는 강세장, 당연히 여기는 약세장이겠죠. 그리고 체결 강도가 150을 넘어가면은 초강세, 50 미만이면은 초약세 이렇게 봅니다.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이 뚫리는 때가 바로 이 초약세일 때,
그리고 초강세일 때예요. 체결 강도가 초강세일 때는 장세가 매우 세기 때문에 웬만한 저항 라인을 다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에서 대놓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체결 강도가 초약세일 때는 지지 라인에서 대놓고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결 강도가 보합권일 때는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고 저항 라인에서 대놓고 매도하는 전략이 잘 맞습니다. 여기는 잘 맞는 자리고, 애매할 때가 약세랑 강세일 때인데, 아무튼 강세장에서는요 매수 위주로만, 이 이상에서부터는 매수 위주로만 거래하시는 게 좋은 거고, 약세장 이하부터는 매도 위주로만 거래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내가 추격을 해도 될지, 전고점, 주요 전고점 라인을, 저항 라인을 강하게 상향 돌파했어요. 자, 지금이라도 추격해도 될까? 이걸 보실 때도, 예를 들면 나는 초강세일 때만 추격을 할 거야, 이렇게 매매 툴을 가지고 계셔도 상당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결 강도가 단순히 강세장이면 추격은 안 하고 눌림목을 이용해서만 매수해야지, 보합권일 때는 매매하지 말아야지, 약세장이나 초약세장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위주로만 거래할 거니까 어디서 매도할지 또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겠고요. 그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소통방에서도 로보티즈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물량을 청산하기 위한 매물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트 상황이 됐다, 바로 이런 말씀이고요. 9월 26일까지 매수하셨던 주주님들은 신주 배정을 받으실지 말지에 대해서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단기 투자자인지 요거를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로보티즈는 장기 전망은 너무 좋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1만 8,500원은 직전 최고점, 세력들은 최근 장에 19만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방마디가 15만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15만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로보티즈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10배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로보티즈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로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